땡. 땡한다고 했잖아. 이명구에 빨리 잡아야죠. 나머지 위원장 먼저 해요. 어서 하고 있어. 제가 저기 좀 할게요. 무슨 땡어? 아니 소풍정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요새. 예? 아니 근데요 네. 저기 그 네. 위원장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풍정원 지금 뭐 저기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 공원다운 사실 그런 저기가 저는 하기 때문에 참석했기 때문에 공원을 거기는 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데 야간 그 LED 한 거 있잖아요. 감정 말씀하셨죠. 아니 그 LED 이렇게 뭐 하트면 이렇게 했는데 네. 속초의 그 저기 항에 옛날 구 버전 촌스럽게 해놨어요. 공원에 거기 갔다 온 사람마다 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밤에 이렇게 LED를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데크. 그걸 너무 그 촌스럽게 예? 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한상록 계장님한테 최신 버전 LED를 해서 하트명도 멋있게 한 거 다 보내드렸으니까 최신 버전으로 좀 하세요. 구형 버전으로 해가지고 괜히 예? 안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추후로 미비된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에도 최신 버전으로 해서 좀 뭔가 거기 가서 좀 쉬고 싶고 가족들하고 가고 싶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가도 그냥 별 시원찮고 태화강처럼 그 조류, 어류 저 서식하는 어류 해가지고 현황판을 좀 뭔가를 만들어줘야지. 조류는 조류. 네? 그래서 조류 관찰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눈으로 배다리 생태공원에 이제 찾아오는 새의 종류를 한눈에 알 수 있게고. 네? 뭔가 그거를 기획을 하셔야지. 뭘 맨날 천천히 하면 뭐 평택 씨는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금방 한다고 해도 10년인데. 그건 아닙니다. 하여간 하여튼간 최신 버전은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다 보내드렸는데 일의 속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제자리에. 위원장님 뭐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접학 그뭐 접목할 건 접목하자고 하고요. 예. 예,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어려우신데 우리 또 공원과장이 다리까지 다치는데 또 거기서 내고 제가 얘기가 좀 그런데 아무쪼록 이제 같이 계속 상의를 좀 해주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균 의원님. 예. 47페이지 완충록지 토지매입. 지금 본청, 송출, 안출 조금씩 지금 토지매입을 해가는데 지금 완충록지 토지매입을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 이제 실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완충록지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총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몇 평방미터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지 완충록지 매입 금액이 나오죠? 50만 5천 평방미터에 2,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완충록지가 우리 시에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5천 평방미터에 2,200억 정도를 3년 내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단계별로 2020년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되는 그 시기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1단계로 잡아서 네. 진행을 하고요, 우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2020년 이후로 하는 거는 2단계, 3단계로 잡아서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충 지하차도 그 옆에 있는 완충록지 그게 이제 2020년 그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 안중 오거리 그 부분
또 이제 산골사랑 그 주변은 중공업 지역은 이제 민원 사항이 있어서 진행은 하지만 그 이제 연차적으로 이 세 지역을 함께 하다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완결을 짓고 나가는, 그러니까 조금 사서 이제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서 조성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기본적인 협의는 돼요? 네, 2020년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세울 수가 없으니까 본 예산, 추경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안성 해오름길 48페이지는 지금 완공을 하고 로컬푸드 저기만 남아있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했나요?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뭐 이정표 표지판만 조금 안 된 건데 그거는 바로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컬푸드 그것만 남은 거. 이게 지금 15억 6천만 원, 한 16억 정도를 지금 완성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지금 하는 건데 네. 솔직히 이게 이정표 같은 경우 다시 했다가 지금 또 다시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예산에 맨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틀려진 부분은 없어요? 다시 하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시적으로 이제 표시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뭐 당초에 이제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세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그 있었는데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길거리에 써놓고 뭐 했던 부분 예,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예비적 차원으로 임시적으로 했던 거면은 그거는 저기 예산이 지출이 안 됐어요? 지출됐습니다. 그건 됐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아까 내가 그 저 표지판 이정표 같은 경우 안 된다는 건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있어서 그거 표시한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안성 해오름길 사업이 16억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예. 한번 성과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금 끝나는 마당에? 아직 지금 다 이제 이번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끝난 후에 지금 의원님한테는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할 부분이고 또 근데 이제 그 해오름길에 그 조성한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또 수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했으면은 그 예산 안에서 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안에서. 근데 해오름길 사업을 하는데 네. 돈에 비해서는 성과가 너무 없대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 뭐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시민들께서 보시는 부분이 어느 분은 어떤 부분은 뭐 잘됐다고 하는 부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너무나 뭐 지금 그게 좀 빈약하다는 분도 좀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그분에 대한 거는 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걸 다 뭐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는 건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이게 얼마 들었다고 못하니까 좀 더 나빴던 길이 좋아졌고 좀 불편했던 데가 좀 좋아진 걸 갖고 잘했다고 하는 거고, 금액적으로 이 금액을 갖고 했습니다라고 세부적인 사항을 알면은 이 해오름길이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봐야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10만 원을 갖고 했으면 잘 됐죠. 16억을 갖고 했을 때는 굉장히 못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이죠. 예산을 갖고 어느 정도 예산 투여가 됐느냐 갖고 사업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뭐 그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많은 민원을 받긴 받았습니다. 뭐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은 뭐 전부 다 뭐 내역을 달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간 뭐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여간 뭐 제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 그분에 대한 거는. 맨 처음에 해오름길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적 취지가요, 지금 사업을 끝내고 나면 시점에서 성과 분석을 해보면 그 만족도가 50%도 안 돼요 지금. 먼저 그거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해보는데요. 그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일반 이제 뭐 지금 정도는 95% 공정률을 갖고 어차피 공사가 다 완공됐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만 하나 남아있을 때는
지금 정도 여기 와서 이 평안 안성 해오름길 해가지고 이 정도로 업무 보고에 나와 있고 감사 기간 했으면은 성과 분석을 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오름길 그 예산이 16억인데 그 등산로 정비하는 게 8억 3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광급자재, 그러니까 이제 목책이라든가 뭐 계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들, 안전 높고 이런 사항들이 그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등짐을 져서 가거나 이제 조금 나은 데는 이제 작은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제 로컬푸드가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 그래서 안성하고 평택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같이 끝나서 안성은 지금 한 90%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함께 끝나면 같이 경기도하고 이 사업을 주도한 이제 그 지역발전위원회 거기하고 함께 해서 저희가 성과 분석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저희 점검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7월로 연장이 됐어요. 로컬푸드 때문에 원래 이제 12월 24일 날까지 종료하는 거로 이제 계획이 잡았었는데 이제 장소 선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이제 그 안 되니까 내년 7월까지로 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까지 다 끝나야 이제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될 로컬푸드는 그러니까 16억 중에서 6억을 빼놓고 나서 10억을 갖고 지금 불악산서부터 정도전 사단까지 우리 지금 과업 구간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10억을 갖고 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과 분석은 나올 수 있다고 봐져요. 왜냐면 공사가 끝나고 지금 95% 공정률이라는 거는 로컬푸드 빼놓고는 다 지금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맨 처음에 해오름길을 했던 그 저기 목적 취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저기가 있을 거야 아마. 그랬을 때 거기에 얼만큼 많이 접근을 했느냐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봐지는 거예요. 이제 등산로 정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과 연계해서 지역 협력 사업입니다. 저희 과장님, 네. 제가 이거 할 때 위원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어떤 목적 취지로 가느냐, 안성과 평택을 연결시키는 이게 저기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단절이 돼 있다고요. 지금 정도정 사장서부터 상지문리가 연결이 돼요? 저희가 정도전 사당에서 원균 장군묘까지는 추녀길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는 저기 안성까지 그러면 가는 여기 해오름길 조성사업에 세부 그 다음에 경비 지출 내역서 있죠. 네. 그거를 좀 세부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 분석은 2017년도 업무 보고할 때 전반기 업무 보고할 때 틀림없이 상세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51페이지 산림보 해가지고 지금 호승에서 우리가 재선충이 지금 발생해가지고 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어요. 2015년도에 어떤 병충해가 발견됐을 때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근데 왜 이 개년 연차별로 해가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재선충이 더 확장됐다고 보면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에 소위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도 올해 재선충 작업을 했지만 그쪽 옆에 있는 나무들이 또 죽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발병을 했을 때 어떤 식의 우리가 대응방책으로 이걸 지금 산림보호를 해 나갈 것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없으면은 어떤 기금이라도 끌어든지 예비비라도 갖다가 써가지고 이거를 확장을 막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게 얼마 했죠? 작년에 한 게 50몇 주에서 90몇 주인가 했죠? 2014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2015년도에 167번을 제거를 했고요. 네, 올해는 1939번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15년 9월까지는 그 발생된 나무에 대해서만 이제 절단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고요. 이제 이게 안 잡히니까 어디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결과 산림청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거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반경 20m 부분은 다 이제 벌목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이제 올해 많이 결국은 그러면 지침을 받더라도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데서는 우리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메르스 같은 데하고 상대는 뭐 비교를 해보면 안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발병했을 때 반경 20m가 아니라 50m 속도 다 제거해냈으면 더 이상 확대는 안 됐었을 거예요. 결국 계획 잡았던 거는 몇 수십 번에다 했다가 조금 넘어가니까 100번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몇천 번을 지금 변했잖아요. 그래놓고 주변에는 또 지금 재선충에 잔재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역에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역이. 이런 거 원초적으로 맨 처음에 있을 때 그 근처를 다 해가지고 파쇄를 시키던 훈증을 하던 뭐 소각을 하던 매립을 하던 어떤 방법을 썼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지가. 의원님 그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부분은 좀 이제 그 2015년까지는 발병된 나무에 대해서만 이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북방하늘소가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날아다녀서 하지만 이게 이제 나무로 들어가서 또 이 그 나무 상태가 안 좋은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나무에 들어가서 옮겨 다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라는 과장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한 부분에 이게 근본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근본 원인 색출을 해가지고 원인 색출의 그 근거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소독하고 들어가죠, 우리가. 예?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다 막아놓고 그 일대를 소독하고 들어가가지고 통제를 해버리죠. 그게 기본적으로 하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도에 전부 다 그런 원인 제거를 100% 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왜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요? 원인이 발생했으면 원인 제거를 확실히 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제거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나마 평택시는 많이 온 거는 아닌데 지금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3년 차가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산림청에서 미온적인 상태로 나간다면은 우리 나름대로도 지방자치에서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더 확장을 했어야죠. 이제 그거는 의원님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지침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어차피 물어볼 진이처럼 저기 그 활주로 뒤에다가 저기 편백나무 심은 거는 어디서 심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산림과에서 심었어요. 거기 나무가 토양에서 제대로만 받고 한 5년만큼은 그 나무 버틸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그 토양 개량을 해가면서 그 지금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토양 개량을 토양 개량을 해가면서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네네. 간격이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제가 6m 내지 8m로 알고 있어요. 6m 내지 8m 가보셨어요?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저기 뚝방 쪽으로 가면서요, 황부지천 쪽으로 나오면서 그 뚝방 쪽으로 가면서 적봉교에서 저쪽 위로 예, 올라가. 가면서 거기가 그게 6m 정도 돼요? 그 6m 본인이 봤을 때 60cm로 보이던데? 60cm까지는 메타 메타 데스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눈길 옆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제방뚝에다가. 안돼 우리 문제 됩니다. 거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저도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나무 심어놓아서 잘못 심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치환을 한 통해서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계속 그 유지를 또 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또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거는. 근데 거기가 이제 벚나무 이제 그것 하니까 벚나무가 또 숨겨 예, 또 있습니다. 또 사이에 또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더 촘촘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 그 메타스코야 심은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목적이 메타스카이를 심은 목적이 예, 방음림으로 심은 예, 방음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좀 줄이고 연간계획을 잡더라도 좀 더 큰 거를 심었어야지. 하여간 뭐 그분에 대한 거는 뭐 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죄송하고요.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공원과 건데 지금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지금 질의를 했었어요. 공원관리 업무 출장소로 이관해가지고 검토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문성이나 뭘 고려해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출장소 양쪽 출장소 관내에서는 옛날에 공원관리 되던 거에 모르겠어요. 100% 몇 프로로 볼 수는 없겠지만 반 조금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원님 아까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러면 네. 행정은 뭐예요? 행정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을 죽이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평택시 행정은. 그러니까 의원님 그 아까도 이제 뭐 인력 관계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니, 또 이제 똑같은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목지과에서 공원을 관리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게 늦어도 뭐 빨리는 진행은 안 됐었어요. 그때도 뭐 2, 3개월이면 처리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우리 공원 같은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이 이제 그게 뭐 생각 따르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담당 그 과장하고 이제 계장들하고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왔고 요건에서 지금 협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 현장에 가서 하여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왜 그러냐면 왜 공원과가 생긴 목적에 위배가 된다 지금 그렇게 안 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지시도 했고 의원님 조금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모든 일은 행정은 있잖아요. 현장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지금 접근성을 멀리했고 그 다음에 더 접근성이 멀어졌어도 잘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분에 대한 거는 뭐 다시 한번 이제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너한튼 간에 그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은 저희들 그 동원과하고 통해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급히 뭐 나와서 수정할 수 있으면은 할 건 빨리 하고 또 못하는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서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좀 지시도 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일이 전면 리모델링이 들어갈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는 게 지금 큰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에 소소한 부분에 민원 해결이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민원에 대한 거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또 그다음에 못한 부분에 대한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언제까지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지시를 하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가를 만들어 놓고 공원에 대해서는요, 모르겠어요. 본청 관할은 가까워가지고 어떤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보고 있는 지점에서는 송출하고 안출 부분은 공원 관리는 퇴보를 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그냥 저기 한 건가? 하여간 여하튼간에 아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번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간 그렇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산골 평화공원 조속 추진인데 지금 민간특례 TF팀이 구성이 된다고 그랬고 네. 사업성이 있는다는 것은 네. 틀림없이 어떤 민간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네.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중복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안 써도 될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언제까지 대신 기간은 있어야겠죠. 이제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결을 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시민들과 약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간 공원과는 공원과 나름대로의 또 이제 좀 매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주민들이 자꾸만 이제 그걸 해달라고 지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 우리 이제 도시과 같은 경우는 타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도 저번에 뭐 서로 회의를 좀 했는데 상식선에 예산을 예. 쓰고 행정을 해도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예. 생각하거든요. 누가 우리 집 옆에 땅을 사면서 여기를 어떻게 가꾸겠다고 그러면은 걷다가 제가 시설 투자를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가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국이 서로 달린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국이 예, 같은 맞습니다. 국에서도 지금 언밸런스 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분에 대한 거는 참 저도 이제 담당 국장으로서 총괄을 하면서도 참 좀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무산골 공원 같은 거 지금 공사 계속 합니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타절 시킬 거죠. 동절기들 가면 타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바닥 거의 지금 지금 이제 바닥재만 깔면은 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연 자체가. 그리고 76페이지 판매권 통지 불이행을 한 외부기사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네. 이거 판매권 통지를 어떤 부분에서 공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했을 때 통지 안 하고 다른 데다 팔았나요? 아니죠. 뭐냐면은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 상초에 여기가 이제 그 소사지구인데 이게 예, 소사지구인데요. 거기서 이제 실제 공원을 하려다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함명권을 하도록 원 소지한테 이제 그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을 안 해보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감사에 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나요? 토지공사에서 저기 했죠. 토지공사에서 그걸 저기 갖고 가서 매매를 이제 토지공사에서 가져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그러면 거기 공원을 하려고 했던 용지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건 뭔가. 토지 용지가. 그게 이제 당초에 뭐냐면 유원지였습니다. 배다리가 유원지였었고요. 네. 유원지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소사지구가 이제 지구 지정되면서 LH에서 이제 택지 개발한다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중단이 됐고요. 그 이후 이제 LH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소사지구를 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원에서 있다가 공원으로 갔으면 이 환매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바뀌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매입 한 금액이 있고 다시 또 토지공사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파는 거지 토지공사에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때 금액하고 그 이후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토지공사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 이제
매입을 하면서 차익이 생긴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초 이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업무 연차라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통지를 10년 못해서 미만에 지금 이거 저기 그래서 그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예. 한면은 10년입니다. 그럼 환매권 통지해가지고 이거 다시 저기 차액은 그 저기 원 토지주한테 저기 보상을 해줬나요? 예 그렇게 다 됐습니다. (91페이지) 316집 건데 2층 로컬 푸드 직매장 건립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줬어요. 네. 2016년도 10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수의계획이 진행 중이죠. 네, 요 사항은 이제 예산이 저희 과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그 내용에 넣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농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넣은 건 좋은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거 2층 로컬 푸드 직매장이 지금 이전이죠. 이전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부지로 올라간 게 요번 주 화요일 날인가 승인이 났죠. 공유재산 승인이. 그러면은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승인이 언제 났죠? 이거 승인이 언제 났죠? 그 사항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아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료를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게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다른 저쪽에서 밑에 잘못해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계가 없었으니까 요번에 승인 났다고 인정이 되지는데 그러면 며칠 3, 4일 전에 승인 난 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저기 실시 설계 용역을 줬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하여간 쪽 그 관련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농업정책과에 있었으면 어저께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건 한번 그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이건 한번 좀 다 그 부서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어떤 실시 설계가 들어갈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보면은 지금 미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평면이나 이런 일부 이제 그 계획만 지금 이제 좀 하고 나중에 배치는 별도로 이제 그 공유재산 그 결정이 되면 배치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어떤 위치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요. 근데 위치 선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데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모양 형태만 자꾸 가고 나중에 땅 대지가 확정되면은 어떤 용지가 확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아니 근데 이제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주차장 용지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위 쪽으로 뭐 대지가 결정이 안 되면은 사실은 평면 하기가 어렵죠. 다만 여기는 지금 주차장 위에가 큰 주차장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이 직매장 저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밑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이 설계가 틀려질 거고 위로 했을 때 기반시설의 설계가 틀려질 텐데 12월 9일까지 보니까 또 네. 그러면 저희가 회기가 언제 끝나죠? 2일날 정도 끝난단 말이에요. 1차 저기가. 그러면 3일, 4일 정도 돼가지고 일로 통보가 빨리 간다고 해도 야 이거 승인 났다. 본회의에서 승인을 내줘야지 승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기 양해를 구하고요. 우선 그쪽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뭐를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공원과 92페이지에 93페이지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장에서 설계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 물론 따로따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입찰을 보던 뭐 관내 입찰을 보던 해가지고 관내 저기로 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했을 때는 종합적인 게 좀 어우러지겠어요? 한 군데서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설계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4개로 쪼개놨어요, 지금 하나를. 시기가 비슷하다면 몰아가지고 한 군데서 설계를 해가지고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같은 효율성과 연계성을 좀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저기입니다. 지금 이제 수풍정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사 그 건축이고요. 또 그 캠핑의 활성화 2차 공사 실시 경우는 또 이거는 토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발전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 토목 모든 거는 같이 어울려주면서 가야지요. 아니 근데 용역은 토목하고 또 이제 건축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주는 부분이. 네, 종합 토목으로 종합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아니 몇 천억짜리도 종합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형평성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토목은 토목 따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같이 지면서 그렇게 설계를 줘요? 아니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토목하고 건축 부분에 대한 걸 좀 분리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엔지니어링으로 가가지고 이런 거는요 좀 더 종합 엔지니어링으로 가가지고 연관성을 다 보면서 같이 접근성과 연계성과 효율성과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주면서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설계가 나오죠. 따로따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조각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것보다도 하나로 돼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이제 뭐 일반 종합으로 이제 가야 되는. 최소한 사업지가 따르고 하면은 토목은 토목도 똑같은 토목이라도 따로따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동일 장소 아니에요? 동일 장소. 동일 장소에 또 같은 연도에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면 한 판으로 한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설계가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장소가 한 군데라 그러면은 한쪽에서 크게 보는 틀에서 해가지고 서로 또 조정을 하기도 좋을 거야 아마. 행정에서도 감독하기도 좋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보면은 길 들어가는 거, 주차장, 캠핑장,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신축,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결정 다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는 한 장소에서 하는 거는 종합적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판단. 분리하지 마시고. 네. 지금 아까 재선축 말씀드렸는데 218페이지하고 217페이지하고 보면은 지금 소나무 재선축 2015년도 한 사업이고 2016년도 지금 보니까 2015년도 95번이 맞네요. 53번에서 95번을 하면서 690만 원이 증액이 됐고 1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2016년도 가가지고 또 1300번에서 1861번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증액이 2천만 원 됐고 그랬을 때는 내년에 또 재선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안 번지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번졌다 그러면은 근본 원인 색출해가지고 어느 반경까지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넓게 잡을 것 같으면 넓게 잡고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정확히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모자르니까 계속 증액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양쪽 다 양쪽 연도가 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담당 과장 말씀처럼 이제 그 이제 산림청에 이제 한 지침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정 그 20m 아까 그 얘기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좀 저희들이 판단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118페이지. 네, 118페이지 2016년도 지금 36년 주가건데 증액이 지금 된 게 보면은 어떻게 지금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됐는지 몰라도 횟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남들이 늘어났고 그러거든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맨 처음에 예산을 잡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200%씩 잡아가지고 세우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간과한 사항인데요. LH에서 인수한 물량을 당초 설계 내용에 못 넣고 전년도 걸 보고 그냥 하다 보니까 LH에서 넘어온 그 부분을 누락이 됐습니다. 사업 물량이 누락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의원님, 저기 많으시면 소통하시고. 오늘은 감사 진행을 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